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수업 운영과 관련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1주차에서 4주차까지는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5주차서부터 오프라인 수업을 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날짜로 보면 3월 15일서부터 4월 11일까지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고 4월 13일에서 7월 3일까지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 추이에 따라서 학사 일정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가 일단 하는 강의 형태에 대해서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온라인 수업으로서 영상과 강의 교재가 어우러진 강의입니다. 그래서 음성만 있는 것보다는 수업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영상 강의를 위해서 이러닝 센터의 지원하에 천안 캠퍼스 정보관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제작하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지원해 준 학교 당국과 수고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강의 계획서에 있는 일부 스케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강의 내용 전체는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공통 과제를 여러분들이 1주차에서 4주차까지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북미와 국제투자와 관련된 공통 토픽을 엄선해서 4주차까지 강의하는 걸로 제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정상으로는 5주차부터 강의 계획서상에 2주차 강의를 진도를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강의 계획서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중간과 기말고사 기간 동안에 중간 기말고사는 각각 1시간이기 때문에 기말고사 기간 동안에 관련 주제에 대한 추가적인 수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앞당겨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주간의 강의 분량을 지연되는 것인데 이것은 5주차 강의서부터 남은 일정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여러분들의 이 수업과 관련해서 공통되는 지식을 강의 엄선해서 하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물론 시험 범위에는 1주차부터 4주차까지 하는 이 내용은 공통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은 내용을 제가 엄선해서 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차부터 4주차까지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사전 지식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상에 있는 그 강의 내용 진도와 시험 이런 거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일정상 약간의 이제 조정이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강의 계획서 내용은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토픽은 신경영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토픽에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신경영이란 무엇인가 하는 신경영의 개념을 설명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경영의 추진 방법과 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는 경영진의 역할, 즉 신경영과 관련해서 경영진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가 하는 것으로서 신경영과 관련된 이 세 번째 토픽은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신경영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경영 실적이 양호한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신경영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한 예로서 세계 최대의 우리가 통신 기업이라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AT&T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AT&T는 100년 이상이나 독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대 기업이고 지금은 서비스업으로 변화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대 기업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AT&T가 기업 변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결국 도입한 게 TQM이라는 것입니다. TQM은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의 이니셜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품질 관리 경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품질 관리 이런 말들이 그야말로 널리 경영학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직접 신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모범 기업으로서 AT&T를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경영의 추진으로 인해서 AT&T가 크게 변화된 것은 결국 AT&T가 가치 창조 기업인 점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T&T가 추구하는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CVA, 즉 Customer Value Added, 즉 고객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도 지금에는 뭐 너무나 널리 알려진 그런 개념입니다만은 이 개념이 최초로 이제 이게 소개될 때는 역시 고객의 가치라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들이나 학계에서는 좀 생소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People Value Added, 즉 PVA, 즉 여기 people이라는 거는 AT&T에 근무하는 사원일 수도 있고 결국은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또 고객에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사원이라는 걸로 제한해서 결국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사원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기업의 구성원인 사원이 실질적으로 생산, 판매, 관리를 담당하는 이 사원이 결국 기업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결국 Economic Value Added, EVA, 즉 경제적인 가치입니다. 결국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고 영리가 지속적으로 추구되지 않는 한 기업의 존속 가치는 없는 것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신경영을 추진한 AT&T가 얻은 결론은 결국 기업은 경영 실적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경영 실적이라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익이겠죠. profit. 두 번째는 판매량이겠습니다. sales volume, 즉 판매량이 되는데 이 이익과 결국 판매량으로 대변되는 이 시장은 어느 기업이나 항상 추구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두 가지만 추구해서는 결국 세계 인류 기업으로서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점을 인식한 것이 AT&T가 결국 신경영과 관련해서 선두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대표적인 그런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경영 실적만 추구했던 구경영의 관습에서 탈피해서 결국 고객과 사원에 대한 결국 가치 창조를 동등하게 평가하는 결국 신경영이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업의 예를 들겠는데요. 이 역시 이제 세계적인 택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페더럴 익스프레스, 흔히 페덱스라고 부르는 결국 서비스 업종의 대표적인 또 기업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페더럴 익스프레스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행기가 미국의 거대 항공사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보다도 더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즉 비행기 운송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세계적으로 크게 세 기업이 떠오르죠. 페덱스, UPS가 이제 미국계고 그 다음에 이제 DHL이라고 독일계 기업이 있습니다. 이 세 회사가 결국은 택배 기업인데 주로 비행기로 딜리버리를 하는 이제 비행기 운송회사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만 봐도 동부의 보스턴에서 서부의 LA까지는 비행기로 약 6시간이나 소요되는 거대 국가입니다. 그래서 페덱스로 소포를 보낼 경우에 오후 3시 전에 전화를 걸면 그 다음날 오전 10시 반까지 배달이 보장되는 것이 페덱스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결국 오전 10시 반이 지나서 배달될 경우에는 회사의 정책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의 설립자인 프레드 스미스 회장은 한 40여 년 전에 벌써 비전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비전이 현재도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페덱스가 추구하는 경영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흔히 PSP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P는 People, S는 Service, 또 다른 P는 Profit입니다. 사람, 즉 People. 결국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AT&T의 경우와 같이 결국 페덱스의 거의 11만 사원이 결국 근무하고 있는데 이 11만 이상의 사원이 제일 중요한 페덱스의 자산이고 결국 사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 제일 중요한 목표이다. 하나, P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커스터머 서비스, 즉 고객 서비스라는 거죠. 이 고객에 대한 충실한 서비스야말로 결국 단골 고객, 즉 단골 고객이란 결국 각 기업마다 대체적으로 10에서 20%에 불과하지만 회사 이윤에는 70에서 80%를 기여하는 그야말로 회사로서는 그 어느 고객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객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단골 고객을 창출해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로서 결국 고객 서비스가 얼마나 충실하냐 이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는 아까 AT&T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결국 근로자 앞에서 지적한 근로자 문제, 두 번째 지적한 고객 문제가 원만하게 형성이 된다면 결국 이익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덱스의 성공 사례는 결국 11만 근로자에게 PSP가 무엇이고 왜 PSP를 결국 추구해야 되는지를 근로자들에게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신경영은 경영실적 이외에 앞에서 지적한 이익이나 매출과 같은 경영실적 이외에 더 중요한 목표를 회사가 나름대로 개발하고 수치화해서 수개월, 수년, 수십 년이 소요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 경영학에서는 고객의 범위에 국민 전체나 세계 인류 전체 또 정부나 어느 공공단체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고객의 정의를 보다 광범위하게 인식해서 결국 각 기업에 적합한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절을 강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신경영의 추진 방법과 사례입니다. 신경영의 추진 및 실천과 관련해서 신경영을 사원, 고객, 경영실적 이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일종의 경영철학이라고 이해할 때 경영철학은 바탕이 될 수는 있지만 경영을 실현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영철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즉 철학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즉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확립이 될 때 결국 기업의 회장이나 사장, 즉 최고 경영진이 교체되더라도 결국 이 동일한 제도를 통해서 중단됨이 없이 기업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제도화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경영의 사례, 즉 여기서 또 페덱스를 예를 들면 이 페덱스가 결국 아까 언급했던 PSP를 제도화하는 데 성공한 요인이 무엇일까? 이것은 역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 전사적으로 중요한 12개의 문제점을 결정한 것입니다.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전날에 주문한 소포가 다음날 오전 10시 반까지 배달되지 않을 경우에 벌점이 1점이 부과됩니다. 이틀째, 사흘째, 나흘째도 배달이 지연될 경우 벌점 5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포가 아예 분실되거나 파손이 된 경우에는 벌점을 10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배달되는데 잘못될 수 있는 12가지 경우를 전사적으로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비중치를 1점에서 10점까지 정해놓고 컴퓨터를 통해서 결국 매일 오전 10시에 그 전날의 고객에 대한 실적 포인트를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페덱스에서는 SQI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서비스 퀄리티 인덱스, 우리말로 하면 서비스 품질 지수가 되겠죠. 그래서 고객의 서비스에 대한 실적이 매일 전사적으로 계산되고 또 각 지점별로 다시 계산돼서 경영진이 그 다음 날이면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1987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1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결국 하루에 평균 15만 점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얘기는 페덱스의 서비스에 불편과 실망을 느낀 고객이 약 3만 명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망한 고객의 수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운동을 전사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을 절감해서 만든 것이 바로 SQI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계량적으로 수치화해서 이것을 최고 경영진서부터 최하 말단 직원까지 다 알 수 있게 하는 이런 제도를 시스템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이 결국 페덱스가 추구하는 경영 목표가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성공 요인으로서는 사원에 대한 제도화입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11만 명의 근로자가 미국 전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즉 사원 제1의 철학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결국 구상한 것이 리더십 인덱스를 매년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지도력 지수라고 할 수 있겠죠. 우선 스미스 회장 자신이 12명의 부사장들로 하여금 매년 회장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합니다. 즉 이 얘기는 경영자가 사원들을 진정으로 도와주고 함께 근무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주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제도를 페덱스에 맞게 구축함으로써 사원 제1의 철학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경영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즉 경영진이 얼마나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그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평가할 수 있는 계량적인 지표, 즉 리더십 인덱스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성공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페덱스가 신경영을 성공시킨 그 요인으로서는 경영 간부들에 대한 보상체계 수립입니다. 즉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하는 나라들에게 있어서 결국 경영 간부든 일반 직원이든 간에 결국 보너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너스를 어떻게 결국은 지급하게 되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떠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즉 이것이 이제 결국 중요한데 결국 페덱스의 경우에는 경영진 500명의 보너스를 3분의 1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SQI에, 3분의 1은 리더십 인덱스에, 또 3분의 1은 이익에 직결시켰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그야말로 객관적인 합리적인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어느 하나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전통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했던 이익에만 연동해서 보너스를 준다든가, 그 다음에 다른 기업들에서는 개념조차 결국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던 리더십 인덱스 SQI, 이거는 그야말로 진일보한 획기적인 어떤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각각 3분의 1씩 연결시킨 결과 결국 전사적으로 이러한 신경영적인 제도에 더 호응하고 더 열심히 하게 돼서 결국 부서 간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점차
감소하게 되었고 전사원에 대한 일체감, 즉 아이덴티티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사적인 실적에 대해서 결국 보너스가 결정되었고 페덱스의 경우에는 이것이 급여와 그야말로 유사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해서 결국 페덱스는 미국의 서비스 업체로서는 처음으로 대통령 경영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공적인 경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경영 철학만으로는 부족하고 결국 이것을 반드시 시스템화, 즉 제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더욱더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알파 요인, 즉 근로자를 움직이는 모티베이션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페덱스의 경우에는 보너스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를 든 기업이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 흔히 G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80년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의 시대였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전자기업 소니, 일본의 자동차 기업 토요타, 혼다 이런 기업들이 세계 제일의 품질을 세계 제일의 그야말로 품질을 가진 기업들은 아니지만 대량 생산에 성공함으로써 효율성 면에서 전 세계 기업들을 압도하는 시대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80년대 내내 그야말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목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시대 그야말로 GE의 잭 웰치 회장은 금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잭 웰치 회장이 GE의 회장으로 처음에는 71년에 회장으로 선출된 이래 쭉 신경영을 3번 도입해서 그야말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경영자로서 인정받는 그런 분입니다. 그럼 21세기는 뭐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만 누굴까요? 참고로 많은 전문가들이 21세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21세기의 위대한 경영자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애플의 물론 이분도 돌아가셨지만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폰을 개발해서 그야말로 이 손안에 모든 그동안 꿈꿔왔던 가능한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해줬던 이 스티브 잡스, 애플의 창업자인 병으로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이 제너럴 일렉트릭을 그야말로 미국 제1의 기업, 세계 제1의 기업에서 더욱더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그야말로 자리매김한 잭 웰치 회장이 추구한 전략은 FSC 전략입니다. F, fix it, S, sell it, C, close it으로 대변되는 전략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FSC 전략은 결국 전 세계 시장에서 GE가 가지고 있는 제품군이 1등이나 2등이 아니면 즉 시장 점유율이 1등이나 2등이 아닐 경우에는 결국 고쳐라라는 겁니다. 고쳐서 1등과 2등이 되게 하라.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원은 얼마든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GE의 방침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노력해도 목표를 다 이루는 건 아니겠죠. 만일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은 매각하라는 것입니다. sell it. 그렇게 노력했지만 되지 않을 때는 결국 매각하라.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매각한 사업부는 TV 사업을 매각했습니다. 제가 처음 갔던 85년도만 해도 우리가 전자기업 매장에 가면 제가 GE의 TV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GE의 제품이 없습니다. GE의 TV 제품이 없습니다. 벌써 결국은 이미 TV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미 경쟁력을 잃은 것이죠. 한때는 GE가 그야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필립스도 있겠네요. 필립스.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전자기업도 지금 많이 이제 변신했습니다만은 80년대만 해도 또 그야말로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또 유럽을 대표하는 전자기업이었습니다. 이 필립스도 TV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다 만들지 않죠. 이 지위로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1, 2등을 하지 못할 때는 결국은 매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매각하려고 해도 매입하는 당사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가 매각하려고 해도 전 세계 어느 기업이 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클로징, 즉 문 닫아 버려라. 그리고 사업을 종료한다. 이거였습니다. 1교시 강의는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조금 이따 2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